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6일 월요일 실시간 방송 라이브 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개백을 준비하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모색하는 정관영 TV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잘 지냈습니까? 주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또 아침 저녁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소생크리님 역시 1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빗소금님, 예, 정영희님, 이우포리님, 예, 동백꽃님, 김신우님, 예, 최윤용님, 까마귀 날자님, 김파랑새님, 예, 이재선님, 예, 출근 도장 많이 찍겠습니다. 김덕희님, 화면 좋아요? 아이고, 요즘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음. 아이고, 예, 우리 소생크리님 열심히 오늘도 변함없이 네. 예, 줄리아 차님, 안녕하세요. 예, 원마마님. 아, 벌써 이제 10월도 마지막 주예요. 제가 달력을 얼핏 보니까, 아니, 진짜 달력을 안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음력 날짜를 보거든요, 주로. 그 음력 날짜는, 예, 모바일 앱, 그 칼렌더 앱이 있죠. 거기에 이제 만세력도 있고 그래서 거의 뭐 달력을 모바일 앱으로 보다 보니까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문득 방송 시작하기 이렇게 진짜 오래간만에 칼렌더를 봤더니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네. 야, 시간 참 빨리 갔다. 까마귀 날 소생크리님. 아니, 소생크리님이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제 얼굴도 못 뵀는데 음,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대한민국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6대 과제, 그 청와대 정치개혁방에, 청와대 국민청원 정치개혁방에 올려서 이제 사전 동의를 했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토요일 날 그 사전 동의 100명은 넘었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그 정치개혁 그 청와대 방에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음, 이 어,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캡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예, 여기 보이시죠?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한 6대 실천과제 해가지고 참여 인원이 지금 172명 이게 지금 들어와 있고요. 청원 시작이 오늘 10월 26일. 그래서 청원 막 한 달 동안 이제 청원 받고 청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이제 어, 정치개혁 과제 올려놓은 내용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뭐 여기 이제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얼마나 참여를 해주실 수 있느냐 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뭐 한 달에 20만 명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어, 예, 음, 음, 얼마나 들어오실지. 예, 안녕하세요, 누님. 어, 예, 차은영님 안녕하세요. 윤매진님 안녕하세요. 까마귀 날자님, 강일성님, 예,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막 하루에 몸이 막 뜨거워졌다 식었다가 막 그래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정치개혁 내용이 아니고 그 제가 올린 것처럼 이제 한국인의 정신원영, 천지인 사상, 나라원과 개인론에 대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이게 주제가 정치나 이렇게 그 민주당이나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정치 평론을 할 때는 음, 어, 많이 들어오시는데 조금 지루한 내용 있다 싶으면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까마귀 날자님, 예, 열심히 잘 알아야 돼. 뭐, 어, 어, 오늘은 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또 알려드릴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전체 내용은 뭐 좀 짧게 제가 중요한 얘기만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지산서원, 정과영 TV, 그 이제 지금 계속 준비했던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많은 이제 멤버십 여러분들하고 또 그리고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제 좋은 소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데 이제 그 얘기의 연장선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거 어, 음, 음. 오늘 혹시 뭐, 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혹시 국감장에서 그 누구죠? 이원욱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하고 국민의힘하고 박성중 의원하고 둘이 뭐 거의 치고받고 싸우지만 않았지. 어, 뭐 제가 이 영상을 봤어요.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아주 초등학생 야, 이거 진짜 초등학생들도 이런 수준은 아닐 텐데, 야, 정말 참, 음, 뭐 어린 XX가 뭐 그래서 이원욱하고 박성 욕설하고 그 이원욱이가 과학기술 국방위원회 이제 위원장인데 뭐 승질을 박박을 내고 막 나중에는 의사봉을 집어던지고요. 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걸 야,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걸 보고 있어야 되나? 참. 음, 음. 그, 윤 총장도 이낙연처럼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죠. 뭐 그건 뭐 각자 뭐 보기 관점이니까 뭐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윤 총장이 이용당할 일도 없고 예, 윤 총장이 뭐 누구한테 이용당하겠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이 자기의 소신대로 끝까지 간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실방했듯이 윤석열의 운기 작년에 10월 14일에 올렸던 윤석열의 운기에 이어 후속 방송으로 이제 세 번을 제가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이 내공은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인생사에서 겪으면서 왔던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천운이 같이 한다고 그랬죠. 운기라고 하는 것이 천운과 기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천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운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운은 내가 어떻게 해서 기는 나의 노력이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다 쏟아내는 거지만 운은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이 나에게 준 명을 알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운기, 천운과 이제 기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때가 되면 들고 날고 하는 이제 기륭화복을 우리가 보통 기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천운과 기술을 합해서 우리가 운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운기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조건, 어떤 가정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든 간에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예,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 능력의 30%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의 능력과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운이 70이다. 그래서 운이 70이고 기가 30이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노력은 열심히 다해서 30%는 이뤄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70%의 운을 다 끌어오지 못하고 산다. 그 운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에서 승리하고 자기 인생에서 성공하고 자기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자기에게 다가오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운을 끌어오는 그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총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70%의 운을 다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노력한다고 오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30% 노력을 다함으로써 그 운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운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한국의 정치사 또는 앞으로 한국의 검찰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뭐 이용당하고 팽당해서 없어질 그럴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난주 국감 때 나와서 했던 이야기의 화살은 누구에게 가냐 칼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갈 거라고 봐요. 그날은 그 추미애 이제 법무부 장관에 관한 이 직격탄을 날린 아주 그 날카로운 발언들이었지만 실제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에 칼날을 던질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영님, 예, 동백꽃님, 이미영님, 그죠? 세비나 특혜가 들면 아마 국회의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국회의원이 되는 조건은 우리 사회의 상류층, 우리 사회의 특권층만 국회의원이 되도록 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의 소위 기득권층을 위한 어떤 이 바운더리, 범주가 돼서 그 안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능력은 있는 30대, 40대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 그리고 여의도 안에서의 국회의원의 그 어떤 흐름,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는 이런 어떤 그 국회 시스템으로는 절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 소위 말하면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바꿔낼 수 있는 조건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6가지 그 실천 과제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특히 30대, 40대들이 많이 난 들어와야 된다고 봐. 앞으로 30대, 40대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고 50대 이상들은 이제 좀 국회에서 좀 꺼져줘야 된다. 네. 예, 운이 사주팔자랑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람 태어날 때 제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 제가 지금 앞에 오늘 조금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서 제가 쭉 그대로 올게요. 사람 태어날 때 전부 생년월일시대로 나죠. 그래서 이제 명리학에서는 그걸 사주라고 해요. 사주.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가 생년월일시인데 이 생년월일시는 개인이 살아가는 이 방향, 인생 항로하고 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또 비행기를 타고 갈 때 항해사나 또는 항공기를 운전하는 이 파일럿들이 그 지도를 보잖아요. 그 지도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년월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는 한 사람의 인생 항로를 가는 데 있어서의
그, 그 항공 그 지도 또는 이 항해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그 학문이 바로 이제 명리학이죠. 명리학.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사주. 그 사주가 있고 사주가 있는데 연, 월, 일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천간이라고 해서 이제 가불병정 무기경 신임계에서 이제 십천간이 있고 아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이제 12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천간하고 12지지가 이제 서로 어울려 갖고 육식갑자를 만들잖아요. 육식갑자가 한번 돌면 환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인생의 흐름표예요. 흐름표. 이게 단순히 뭐 점을 보고 이렇게 그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간하고 사주하고 합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팔신이라고 하고 여기서 뭐 용신이라든지 회신이라든지 이제 기신을 보고 그 사람의 이제 천명, 그러니까 하늘이 그 사람에게 준 명이 있어요. 그 천명을 보고 이 사람이 왜 그 천명대로 못 갈까? 왜 그대로 그 천명을 여기서 이뤄내지 못할까? 하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질곡들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이 사주팔자, 여기에 지금 네 개의 기둥이잖아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란 말이야. 근데 이제 네 개의 기둥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8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주를 지나치게 너무 오용을 하거나 하면, 그리고 잘못 해석을 하면 그때그때 닥치는 사람들의 기륭화복만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명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삶의 항로에 대한 흐름들을 읽기보다는 그때그때 나쁜 일이 뭐고 좋은 일이 뭐고 이런 걸로만 이게 이용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주명리가 틀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주명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학문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주명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사주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주는 변하지 않아. 딱 아주 고정불변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 사람의 운명과 뗄래야 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연유 그 추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던 이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이게 이제 학문으로 내려온 것이 중국 이제 한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학문으로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사주는 여기 보면 이제 해, 달, 이 별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해, 달, 별이라는 게 뭐냐면 때란 말이죠. 때. 우리가 지금처럼 뭐 아주 과학적인 달력이 없을 때는 해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을 보고 때를 찾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농사를 짓는 때를 찾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명리, 사주명리의 기원은 농경시대를 기반으로 하고요. 물론 이제 동양철학이 대부분 또 천문학도 대부분 이제 농경시대에 농사를 짓기 위한 이 책력을 알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한 그 어떤 연구이기 때문에 이 사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야 농민들이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사가 씨를 뿌리고 이제 자라고 나서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월일시, 특히 이제 연월일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사주라고 하는 이 명리가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 달력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역할을 했던 이 책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책력 안에 그 1년 동안의 그 월, 일, 그 다음에 해와 달의 운행,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떻게 특별하게 변하는지 이런 걸 다 적어 놓은 게 이제 책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 이 사주 명리에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쫙 스쳐가는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크로노스,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선형적으로, 이게 쭉 선형적으로 흘러가는 일련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흐름.
그 시간의 흐름들을 우리는 운이라고 해요. 운.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이제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하루 자고 오늘 자면 내일이 오고 또 내일 가면 모레가 오는 이런 물리적인 쭉 일직선적인 시간의 흐름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때야. 그러니까 뭔가 십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그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개인에게도 그 카이로스의 때가 오지만 공동체나 집단이나 국가에게도 카이로스라는 때가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는 헬라어에서 서양 철학을 읽어내는, 서양의 천문학을 읽어내는 용어이긴 하나, 이 카이로스의 개념을 우리 동양 철학이나 동양 사상에 비유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인생이 변화되는 변곡점이 언제냐.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국가가 변하는 건 주로 이제 혁명이 많이 일어나는 때죠. 왕조가 변하거나 정권이 뒤집어지거나 뭐 권력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사주가 연월일시로 해, 달, 별의 흐름만이 아니라 그 카이로스를 보는 더 깊은 학문으로 발전이 되어 온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 하늘의 때를 하늘, 별, 달을 보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 책력의 도구로 썼던 사주 명리가 이제는 개인과 국가의 운을 보는, 뭐 국가까지는 아니어도 개인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의 흐름사이에 쭉 흘러가는 이 운이 어떤 변화를 겪느냐, 이 사람이 변화폭이 이렇게 크냐 아니면 완만하냐라고 하는 걸 보는 그런 어떤 이 점술의 도구로 벌어온 거예요. 이게 이 책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농경 시대에는 이런 용어가 있었어. 불위농시야. 불위. 농사의 때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농사의 때가 뭐예요? 봄 되면은 이제 땅을 갈고 보통 이제 6월 초, 양력 6월 초면 보통 이제 음력으로 치면 4월 15일 뭐 단오 때 정도 되면은 모내기 하잖아요. 그죠? 모내기. 요 때가 이제 모내기 할 때가 이제 그 농사에 씨를 뿌리는 때란 말이거든. 그 씨앗 모를 심고 가꾸고 나중에 가을에 수확하는 그 쭉 흐름들이 있잖아. 시간의 흐름. 그 시간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 농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의 흐름을 놓친다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이 생명의 뿌리인 이 곡식의 수확을 완전히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왕들이나 고대 시대의 이 지금으로 보면 과학자, 이 천문을 보거나 아니면 주역처럼 이 어떤 역학을 하거나 또는 이 사주명리를 하는 사람들을 왕들은 자기 옆에 뒀단 말이야. 왜? 이거를 모르면 농사 때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천문을 못 보고, 그러니까 천체죠. 지금으로 하면 이제 천체학. 천문을 읽고 역학을 하고 사주명리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풀어서 때를 정확하게 읽어줘야 왕이 정치를 잘한다고 본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책력이거든, 책력.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고 이 절기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하는 거야. 했다를. 이게 이제 농사로 보면 이제 사주명리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으로 봤을 때 사람이 태어나서 쭉 흘러가는 흐름이 운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운을 자꾸 요행이라고 생각해. 아, 뭐가 일이 안 되면 운 더럽게 없네. 운이 없어갖고 안 돼. 그럴 때 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운이 좋아. 나 이만큼 했는데 이게 되려면 운이 좋아야 되라고 할 때 그 운은 대부분 사람들이 요행을 생각한다고. 근데 운은요 절대 요행이 아니야. 운은 그 사람이 태어난 연일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쭉 흘러가는 한 개인. 그러니까 항공기가 서울을 출발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간다 그러면 서울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가는 그 일정 루트, 이 하늘의 이 항공기 루트를 따라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사람에게 있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 항로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게 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기륭화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쭉 흘러가는 흐름을 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흘러가는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 이때가 좋은 변곡점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일이 왔어. 그럼 뭔가 이 사람에게 안 풀리는 거고, 분명히 이 사람이 이게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잘못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거나, 잘못 조언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심각한 판단 착오를 하고 있거나라는 거. 이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운이 잘못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주명리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주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역은 이제 근데 개인의 운명도 보지만 주역은 특히 국가의 운명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노력이라는 자기의 내적,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는 기잖아요. 기죠? 운칠기삼의 기, 노력이란 말이야. 이 자기의 노력 외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게 결국 운이에요. 쭉 흐름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냈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 한 달 단위로 일을 하든 아니면 1년 단위로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이 결과물을 내고 그 사람의 살아온 그 일정 기간 동안 낸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어떤 거야.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의 노력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보이지 않는 거지 그 사람의 인생의 100에서 70%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면 굉장히 큰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이 100의 기준 중에서 30%는 여러분의 노력이지만 70%는 운이란 말이야. 이거 뭐 무지하게 큰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 그 사람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또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이라는 게 이제 쓰임이 있잖아요. 나는 나대로 쓰임이, 하늘의 뜻을 받고 세상에 태어났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다 쓰임을, 너는 이번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해라. 너는 이번 세상에 가서 어떤 해라. 너는 지난 전생에서 하나도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이번 생에 태어나선 전생의 업보를 다 털고 와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명을 받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천명이란 말이에요. 천명. 그죠?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식물도 마찬가지야. 동물도 마찬가지고. 봄에 이 씨가 딱 이렇게 피어오르면, 그 씨앗이 피어올라서, 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뭐 동물이 와서 나비가 와서 또 벌이 와서 꿀을 빨든, 아니면 어떤 동물이 와서 그걸 잡아먹든, 어떤 다른 존재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씨가 땅에 뿌려져서 씨앗이 발화됐듯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무언가를 창조해야 되는 그 창조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명이에요, 명. 근데 이 창조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시대의 또 사회적인 조건, 또 어떤 그 공간, 뭐 국가겠죠.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능력을 다해서 창조적인 역할을 하면 이 천명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천명을 모르고 그 천명을 또 거부하고 이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안 풀리는 거예요. 응? 네, 임지영님 들어오셨네요. 라임나무나무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크게 이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이제 큰 차이가, 서양 철학은 주로 이원론이라고 하죠. 존재론 또는 이제 뭐 그 인식론, 그러니까 존재와 인식, 그 주체와 객체 이렇게 이제 굴로 나뉘어지는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어떤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양 철학은, 동양 사상은 서양 철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철학적 명제보다는 주체와 객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인식하는 대상이 있는, 이래서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하는 대상이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냥 하나예요. 원니스 하나야. 그러니까 우주도 하나,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건 세 개의 존재로 나뉘어진다. 이 하나인 우주가 세 개의 구성체로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주제로 담은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이 천지인이 우리 한국인들의 이 정신 원형이에요. 칼 융이 이야기한, 그 정신분석학을 얘기한 이제 칼 융이 이야기한 이 정신 원형. 그래서 사람이 어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박약하거나 하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는 이 정신 원형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칼 융 같은 경우는 이 정신 원형, 아키타입을 굉장히 중요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가 한국 사람이면 나는 내 의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뿌리가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님, 우리 선조 때부터 쭉 받아온 유산이 있어. 그 지적인 유산, 사유의 유산, 지혜의 유산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 원형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 현상의 뿌리입니다. 그게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천지인이에요. 근데 이 천지인은 그러니까 옛날 이제 고조선 시대, 중국이 있기 이전에 중원 지역, 지금의 중국 땅에서 이 한족의 뿌리가 됐던 사람들은 이제 남방 쪽 사람들은 음양 사상이 강했습니다. 음양. 근데 이 북방족, 그러니까 동이족들이 많이 살았던 이 홍산 문화, 지금의 요하 지방이죠. 요하 지방에 뿌리를 두었던 이 동이족의 뿌리들은 음양 사상도 가지고 있었지만 주로 천지인 삼재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내려온 거거든. 그래서 이 천지인 삼재 사상이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경제의 법칙이었다고. 우주 법칙, 자연 법칙, 경제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고조선의 사회경제사 얘기 책 보여드렸죠. 신영화 교수가 쓴. 그래서 고조선의 경제의 원리를 보면 굉장히 뛰어난 이 경제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걸 이제 신영화 교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써낸 거의 500페이지에 가까운 그 책이 이제 고조선의 사회경제사거든. 그래서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하나인 우주의 세 개의 분화.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인데 여기에 세 개가 분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봤던 얘기예요. 삼위일체 그러면 뭐 기독교 교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뿌리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한테 나간 거예요. 이 우리 고조선 우리에게 있는 뿌리예요. 그러니까 천지인이라고 하는 삼분화된 것이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우주거든요. 근데 이게 동경대전에도 남아있어. 수훈 선생님이 쓴 동경대전에 우주는 하나이면서 세 개로 분화되는 삼지인에 대한 그 논리를 동경대전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하늘 땅 사람인데요. 이 천지인의 사상이 쭉 흘러져서 내려오다가 이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인
글로 나타난 게 훈민정음이에요. 이게 훈민정음이라고. 이건 굉장한 이 우리 문화에서의 획기적인 어떤 정말 폭발력 있는 어떤 그 사건이 이 훈민정음 사건이라고. 예. 이게 한국인의 정신 원형으로서의 천지인이 자연 법칙이고 경제 법칙이면서 쭉 왔는데 이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로 쓴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한글로 풀면 이런 내용이야. 하늘과 땅의 이치는 하나의 음양과 오행뿐이다. 곤괴, 주역에서 곤괴죠. 두 번째 괴. 그러니까 그 건괴, 중천건괴 다음에 곤괴인데 보통 이제 곤괴는 8개에서 이제 곤괴야. 곤괴와 복괴, 지뢰복괴. 주역에서 이제 지뢰복괴가 나오죠. 밑에 맨 아래 이제 첫 번째 효가 양효고 나머지 5개 2, 3, 4, 5, 6 이 5개의 효가 이제 음효로 되어 있는 괴가 복괴인데 이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이고 고요한 후에 음양이 된다. 무릇 생명을 지닌 무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자, 그 사람이 음양을 두고 어디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게 사람이잖아, 그죠? 우리 머리 위에 태양이 있고, 태양이 있고 하늘이 있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게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존재가 어디를 가겠냐 이거야. 음양 사이에 있지. 그래서 짜짜짜짜짜짜 블라블라블라 해서 써놓고, 그래서 훈민정음 28자도 각각 그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 형상이 뭐냐.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잘 보이세요? 아유, 이게 깨졌네. 이게 지금, 아유, 이게 지금 바탕이 검정색인데, 이 점은 보이시나요? 요게 천이죠, 천. 요게 천이고, 요게 지죠, 지. 가로로 획 지은 거. 그 다음에 세로로 획을 지은 게 이제 사람이래요. 요게 지금, 이게 바탕이 하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검정색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왜, 일단, 잠깐만요. 제가 크로마키를, 녹색, 청색, 아니고, 심홍색, 비슷하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더 안 나오네. 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이게 지금 제가 바탕색으로 올렸는데, 이게 지금 검정색이 바탕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고, 어쨌든, 훈민정음의 모음의, 이 바탕이 된 게 천이 이제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땅이 요 가로로 그은 획,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 세로로 지은 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가로로 그은 획 위에 점이 있으면 오죠, 오. 근데 그 가로로 지은 획 밑에 이 동그라미가 있으면 우, 그죠? 그리고 이 세로로 그은 인, 이 안에 있으면 아가 되고 밖에 있으면 어가 되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게 이제 모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자음은 이제 그 우주의 원리 오행에 이제 기초해서 만든 이제 그 내용 있는데 이게 바탕이 안 보이니까 제가 설명하기도 그러네. 그래서 모음 그러니까 자음은 이제 사람이 발음하는 이 목 모양과 입 모양을 보고서 그 5개의 기본 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응,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시읒, 미음. 요 5개가, 화수, 목금, 토란 말이에요. 오행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키읔도 나오고 디귿도 해서 이제 가획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자음이지만 모음의 기본이 되는 것은 천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아레아라고 불렀던 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 가로로 획을 지은 그다음에 세로로 획을 지은 이 지와 인, 이 천지인이 우리 한글의 모음이 되는 기본 그 요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검정색에 나오는 게 지금 관음탑이라고 해서 이 천지인을 상징하는 사인이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아까 분명히 하얀색으로 했는데 검정색이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꼭 눈사람 같이 변해버렸는데 어,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천지인의 변화, 그 천지인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우리의 정신 원형인 천지인의 사상이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이로스 어떤 변곡점의 때 국가로 보면은 그 국가의 권력이 바뀌거나 국가의 운이 바뀌고 또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운이 바뀌는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항상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정신 원형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이 팔교회와 분리되지 않나. 그래서 이 근대 이후에 서양이 이 과학기술과 이성의 발달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엄청난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이런 서양의 논리적인 과학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현대 문명이 인간성을 말살을 시키고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 숙주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인간 생존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의 위기에 대한 돌파구를 동양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양 사상은 이 직관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초직관이에요. 그래서 이 동양 사상은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굉장히 영성적인 부분들이 갖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제사 문화, 그다음에 이 산신 신앙,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우리 어떤 그 샤머니즘 우리의 요소, 그다음에 당산나무 있죠, 당산나무. 그다음에 지금은 뭐 그 박정희 정권 때 이 새마을 운동한다고 거의 다 없어졌지만 이 선앙당 마을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을 지키는 선앙당 또는 성황당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굉장히 깊이 뿌리 내릴 이유는 뭐냐면 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그러니까 초논리적인 직관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근데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가 역사의 왜곡, 일제강점기를 겪고 전쟁을 겪고 한반도 전쟁을 겪고 이 경제성장 민주화 운동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의 문화유산, 지혜유산이 묻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이걸 왜 끄집어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얘기의 정리인데요. 제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새로운 문명 시대로 가야 되는 있어서의 그 후천개벽 시대로 가야 되는 데 있어서의 이 문명 시대가 이 문명화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의제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굉장히 지지리도 못 살았던 시대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목표 때문에 엄청나게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경제 수준 발전을 달성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 민주화 과정을 겪었어.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겪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목표와 좌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그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발전으로 가기 위한 뿌리가 아니라 그게 마치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상이 돼버린 거야, 우상. 우리 윤환영 님이 아주 잘 썼는데 제가 문명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 60년, 70년, 조금 넓게 보면은 100년 동안 우리가 이 근대기를 겪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우리의 잘못된 관념과 우리의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우리는 지금 우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응? 우상에 갇혀 있는. 이 우상에서 벗어나는 게 문명화야.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 민주당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착각 속에서 지금 이 어떤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가 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만의 어떤 프라이드라고 하는 이 민주화 운동의 경력, 이 민주화에 대한 어떤 이 집념 또는 이 집착이 이들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민주화 운동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깨지 않으면 안 돼. 시대가 지나면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게 시간의 흐름이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운이에요. 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의 운을 생각하실 때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20년 전에 어떻게 살았고 30년 전에 다 똑같았어요? 다르죠? 달라. 내가 지나온 흐름으로 보면 내가 다 다른 삶을 살아왔어. 그게 운인 거예요. 그럼 국가도 마찬가지야. 50년 전,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지금 똑같아? 아니야. 지금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낡은 것에 붙잡혀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앉아갖고 쌈박질하고 있고 욕하고 의사봉 집어던지고 있다 그 얘기야. 이 우상을 깨워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로 가고 문명 국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이 서양, 이 포스트 모더니티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이 서양을 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 문명 국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천지인 삼재 사상이 우주는 하나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사상에 결합될 때 그것이 나타난 홍익인간, 그 다음에 수은 선생, 그 다음에 정역에서 나타난 김일부 선생님의 여기에 지금 이 8개 나와 있죠. 정역 8개. 5,000년 전에 복희 성인이 지었던 복희 8개, 그리고 서기전 1000년에 지었던 문왕이 지었던 문왕 8개, 그리고 1800년대 후반 1875년에 향적산에서 정역을 지은 일부 김항 선생님의 이런 흐름의 변화가 뭐예요? 이게 운의 변화예요. 운의 변화. 인류 역사가 이렇게 운의 변화를 가는 거예요. 개인의 운도 변화하듯이 국가도 변화해. 그 원리가 뭐냐?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 세 구조가, 이 세 분화가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화, 이제는 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그 당시에는 중요한 의제가 됐고 그 당시에는 시대정신이었지만 이제는 낡아버린 그 낡은 국가의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낡은 시대정신은 버려야 돼요. 그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그걸 붙잡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국민의힘 같은 지금의 이 현실 집권 세력들이고 이 권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이제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민초들이 움직여야 된다. 국민들이 움직여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낡은 것을 깨야 되는, 이 우상에 잡혀 있는 것을 깨지 않으면, 즉 이 낡은 우상을 깨는 문명화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한국은 여전히 낙후된 세력으로 간다. 그래서 2020년 경자년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이제 2달 남았어. 지금도 혼란스럽잖아. 올 1년 내내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이 2017년부터 2023년 7년 동안의 이 경자년을 중심으로 한, 그 경자년 앞에 3년, 경자년 뒤에 3년, 이 선경 3년, 후경 3년 전체 이 7년의 기간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이제 3년은 지났어요. 이제 경자년도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의 운문뿐 아니라 이 지금 대한민국에 몸담고 살아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이 국가의 운에 지금 매여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 이게 지금 운 안 풀려갖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어쩔 수 없어. 그건 국가의 운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맨날 내가 답답한 그 정치 채널들 보면 뭐 맨날 나가서 뭐 촛불 들고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 절대 아니라니까.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고 민주당이 쓰러지는 거는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뭐 깃발 흔든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이제는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보수 세력들은 이 대중선전 선동 해본 적도 없고 조직화 사업도 해본 적도 없는데 입에 거품 물고 맨날 모여서 뭐 하지? 그런 거는 오히려 이 진보나 좌파들이 더 잘했고 그걸로 집권한 사람이야.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봤을 때 보수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이 광장 집회는 이거 손오공 그 삼장법사 손오공 손바닥이야. 그렇게 해서 모이면 자꾸 프레임에 걸려. 프레임에 이미 짜놓고 걸린다니까. 왜 자꾸 글로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보수 세력은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전술이 있어. 전략이 있어. 보수 세력도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옛날에 뭐 누가 잘했다. 옛날에 뭐 어떻게 옛날에 잡혀 있는 사고 가지고는 절대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뭐 우리만이 선이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민주당하고 똑같다 이거야. 왜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됐냐고. 주변에 있는 586 애들이 저렇게 의식화를 시킨 거야, 문재인을. 우리가 우상을 깨야 됩니다, 이제. 이 우상을 깨는 이 문명화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게. 이 문명화는 크로노스가 아니야. 이 문명화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운의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카이로스가 필요한 때야. 어느 시점에선가 나에게 스파크가 터져야 되는 그게 와야 변곡점이 와야 내 운이 팍 터지듯이 이 국가의 카이로스도 이게 뭔가 팍 터지는 시점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게 문명화에 오는 시점이 오거라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온다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신기도도 오고, 우리가 지금 이 산하대지 국토를 지켜온 이 산신령님들하고 신장님, 장군, 이 힘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이제 하면 우리가 이제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우상에서 벗어나는 건 새로운 국가 의제, 문명화의 그 어떤 그 실천 과제이긴 하지만 그 힘은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지혜 유산인 이 천지인 삼재, 예, 이 현실에서의 이 실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 이 낡은 것들을 다 깨야 돼요. 이 낡은 것들을 이제 뭐 깨지고 있지, 사실이. 깨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앞으로 더 어떻게 우리가 문화할 것이냐라고,
더 뭉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준비한 그 자료,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하여튼 핵심은 새로운 시대는 문명화라고 하는 국가 의제로 가야 된다. 근데 문명화는 낡은 것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낡은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 즉 우상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제가 그 이 얘기를 하나 지금 뭐 하나 얘기를 해드리려고 싶은 게 지금 계룡산 제가 이제 계룡시 이사 와서 이제 봤는데 계룡산이 주봉이 천왕봉입니다. 천왕봉인데 이 천왕봉을 못 올라갑니다. 거기가 그 출입 통제구역 군인들이 그 천왕봉을 못 올라가게 하고 있고 그 KBS 중계소만 이제 직원들이 케이블 타고 올라가는데 그 천왕봉을 못 올라가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그 이유를 거기에 무슨 그 뭐 장교들 숙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안 게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통령 비밀 별장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비밀 별장. 그 대통령 비밀 별장을 누가 전화했더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비밀 별장을 계룡대 그 지금 상군본부가 있는 신도 안에 있는 계룡대에서 막 수백 미터 그러니까 천왕봉 쪽으로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고 그래요. 전 장소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2005년도에 그 국방부에서 대통령 비밀 별장을 계룡산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게 노출이 안 되고 있다가 2017년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정감사 때 지금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야당이었죠. 그때 새누리당이었나? 그걸 밝힌 거야. 그 대통령 계룡산에 있는 대통령 비밀 별장이 있는데 2005년도에 지어졌는데 대통령이 거의 오지 않는데 1년에 관리비가 수억이 들어가고 3,000명의 전투병력이 그 아무도 오지 않는 대통령 비밀 별장을 지키고 있는데 이걸 해명을 해라. 야, 난 그때 내가 그걸 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왕봉에 민간이 토리충대가 된 거야. 아니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청와대 뒷산 그 북한산도 지금 다 개방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도 없는 대통령 비밀별장 때문에 계룡산 천왕봉을 다 막아놓은 거야. 근데 더 웃기는 건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기 그 청주 그 충주죠. 거기에 대통령 그 전두환이 만들어놨던 청남대를 공개했어요. 일반에 공개했다고. 근데 일반에 공개를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여기다가 비밀 별장을 진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청남대는 공개를 하고 대통령 비밀 별장을 여기다가 진 거야, 2005년에 노무현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럼 청남대 공개하지 말고 그냥 대통령 별장으로 쓰고 여기 그 당시 2005년도에 대통령 비밀 별장 지는 공사비가 70억이었대요. 그리고 온 게 뭐 이명박 부인 그 김윤옥 씨만 뭐 지인들 불러다 맨 파티만 하고 그랬다는 거야.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것도 민주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때 이랬다고. 노무현 때. 나는 몰랐어. 지금 청와대 뒷산 북한산도 지금 개방을 했는데 그 아무도 없는 그 대통령 비밀별장을 지금 3,000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거기다 민간인을 통제하고 이게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내가 그래서 오늘 민경희 사무장님한테 내가 카톡했어.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어디 있어요? 지금 위치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도 최근에 알아서 몰라요. 그러는 거야. 아, 이 동네 사는 분들 몰라. 이게 지금. 2017년에 공개된 거야. 2005년에 노무현이 계룡산에다가 대통령 비밀 별장 짓고 드러난 게 2017년 그때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하면서 끌어낸 거예요, 이게. 한 달에 1년에 수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얼핏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 그래서 노무현 씨가 계룡산을 잘못 건드려갖고 말년이 저렇게 불행해졌나 보다. 계룡산 건드려갖고 말년 제대로 간 사람들 없어요. 전두환도 그러고 마찬가지. 전두환이야 뭐 이제 5.18 그 양민학살 때문에 이제 하긴 하지만 1983년에 6.20 사업한다고 신도한 주민들 다 쫓아내고 지금 계룡대라는 상군본부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들어오셨습니다. 해령님 들어오셨고, 최현님 들어오셨고, 에휴, 참.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어쨌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동의방에 올려졌던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한 육대 실천과제가 이제 정식으로 정치개혁방에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많이 올려주세요.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음.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 하나 제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향적상 국사봉 산신기도제에 이제 오시고 계시고 또 기도 많이 오시고 이제 하시는데, 그동안 이제 오신 분들이 또 이제 저한테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멀리서 오시고 또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에게 좀 편의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또 기도를 하니까 장소 뭐 그 국사봉 정상도 중요하지만 꼭 장소에 매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산신기도 장소를 지난 9월 우리 그 지산서원 개원식을 했던 그 물탕 방향의 팔각정에서 이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1월부터는 팔각정에서 이제 한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지산서원 산신 기도제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뭐 계속 쉬는 날 없이 계속 갈 거고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분들 좀 한 번씩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100일 기도 발언 올리실 분들 우리 민경일 사무장님께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도 올리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사정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열심히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리고 지극정성으로 어쨌든 기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희망을 가지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어쨌든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내가 지구별에 온 이유 아이디 쓰시는 분, 예, 뵌것 같은데, 그죠? 예. 오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 대한민국 개벽을 준비하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모색하는 유튜브 채널 정관영 TV, 예, 실시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늘 응원 또 성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은 월요일 밤 평안한 시간 되시고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